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GLSL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행렬이랑 벡터와 관련된 연산이랑 내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에 이제 GLSL과 그 관련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저저번 주였나요? 네, 그때 살펴봤었는데 타입의 103, 104, 맷4, 맷3 뭐 이런 기본적인 타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타입들의 그 원소를 뭐 .xyz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 있었고, 그것들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기능들도 구현이 돼 있었죠. 근데 C++에는 그런 기본적인 수학적 연산이, 그러니까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플로팅 포인트 혹은 더블 프레시전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각각 플롯 타입, 더블 타입이죠. 그러한 형태의 아주 기본적인 스칼라 값에 대한 기본 연산은 당연히 이제 오퍼레이터로 제공이 되는데, 선형대수에 관련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느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선형대수와 관련해서는 아이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다면 아이겐3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그 걸리는 첫 페이지 아이겐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C++로 구현이 되어 있는 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서형대수 라이브러리입니다. 헤더 파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빌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얘를 씁니다. 어떤 쪽에서 쓰냐? 오픈GL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볼 텐데, 그 오픈CV 안에서 이미지를 로딩을 하면은 그게 아이겐 매트릭스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아이겐이랑 변환이 굉장히 쉽게 돼 있는 형태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파이썬에 넘파이 같은 게 있다면은 C++에서는 아이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겐 같은 경우에는 n차원 매트릭스에 대한 거, 그러니까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굉장히 여러 차원으로 올라갔을 경우까지를 포함한 꽤 사이즈가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n차원 라이브러리, n차원 선형대수 연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서 저희가 이번에 쓸 거는 GLM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오픈GL 매스 라이브러리 해서 GLM이고, 꽤 예전부터 유지가 됐었는데 딱 3D 그래픽스에 필요한 4차원 선형대수 연산까지를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회전 행렬이나 아니면은 평행 이동 행렬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원근 투영이죠. 원근 투영이나 아니면 오소고날 프로젝션, 이런 그런 행렬을 만들고, 그리고 그 행렬들의 포인터 값을 얻어와 가지고 오픈GL 펑션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니폼 형태로 제공을 할 텐데, 유니폼으로 제공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요 놈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요 놈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스무리한 방식이죠. 프로젝트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픈GL 이그젠플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디펜던시 CMake에다가 GLM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봅시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네, 디펜던시 CMake에 열어서 붙여넣겠습니다. 네, 탭을 지금 스페이스 4개로 띄워져 있는 탭이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맞춤을 해줄게요. 줄맞춤 항상 잘 해주시길 바래요. 네, 코드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GLM 라이브러리가 있는 곳은 gtrung의 glm이라는 GitHub 저장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예제를 만들 때, 이 PT를 만들 때 썼었던 버전은 0.9.9.8인데 그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픈GL 매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검색해야지 나올 거예요. GLM 하면은 겹치는 다른 글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버전이 태그에 보니까는 0.9.9.8 있고, 그리고 네, 0.9
9.8 예,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브랜치로는. 네, 그래서 그냥 0.9.9.8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라이브러리도 헤더 온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빌드나 뭐 그런 게 필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패치, 컨피규어, 빌드, 테스트 전부 다 비어 있는 형태로, 전에 이제 STB 라이브러리를 어, 이 익스터널 프로젝트 헤드로 갖고 올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인스톨 커맨드에서 이번에는 카피 디렉터리라는 커맨드를 이용할 거예요. cmake 커맨드에 카피 디렉터리로 해서 여기에 있는 그 glm이라는 디렉터리를 통째로 include의 glm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용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루트에 있는 보면은 여기 glm이라는 디렉터리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헤더 파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헤더 온리 라이브러리라서 이것만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빌드를 해봅시다. 빌드를 해보면, 그러면은 빌드 디렉토리에 glm 프리픽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긴 게 확인이 되고, 클론이 다 되고 나면은 모든 스텝을 건너뛰고 인스톨까지 하겠죠. 그래서 인스톨이 되면은 인스톨 폴더 안에, 인클루드 안에, glm 안에 이제 파일들이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해주고, 네, 이 상태가 됐다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일단 커먼 헤더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왜냐면은 이 glm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뭐 103, 104, 맷3, 맷4 이거는 다른 여러 코드에서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glm 헤더를 전부 다 커먼 헤더에다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이 커먼 헤더를 다른 모든 파일들이 지금 인클루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커먼 헤더에다가만 이 인클루드 문을 집어넣어 주면은 다른 모든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에 common.h 열어 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인클루드 디렉토리가 잘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빌드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워닝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뜨고 있는데 살짝 볼까요? 이 워닝들은 어떤 건지. API 엔트리 뭐 매크로가 재정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윈도우 쪽 빌드를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잡을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잡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텍스트의 init 펑션에서 glm을 사용해 가지고 벡터 행렬을 연산하는 거를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냥 테스트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긁어 붙여가지고 네, 컨텍스트.cpp 안에 들어있는 init 펑션 밑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은 여기 그냥 실행이 되겠죠? 네, 처음 한 번만 딱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되는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림 그려지는 코드를 우리가 따로 건드린 건 없기 때문에 결과는 전에 이제 실습했었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는데, 디버그 콘솔 로그에 찍혀 있는 요 부분 트랜스포음드 벡터, 그게 여기에서 출력하는 거거든요. 트랜스포음드 벡터는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출력한 건데, 그게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glm 104로 4차원짜리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 104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거죠. 1001이라는 형태로 4차원 벡터를 만들었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위치 1,0,0이라는 xyz 값을 갖고 있는 점이에요. 근데 동차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 w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단위 행렬 기준으로 해서 1,1,0만큼 평행이동하는 행렬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트랜스라는 형태의 행렬인데,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GLM의 translat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단위 행렬을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단위 행렬을 만들고 있어요. GLM의 mat4에 1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대각성분만 1로 채워진 4x4짜리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에다가 트랜슬레이션 팩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평행이동하는 그 성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1, 1, 0 이렇게. 그러니까는 x축, y축으로 1,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1,1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런 행렬을 만든 거고, 로테이션 행렬도 마찬가지로 만든 건데, 자, 그냥 단위 행렬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테이트라는 함수를 썼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값은 라디안 각도인데, GLM의 라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숫자 디그리, 그러니까는 60분법의 각도를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180으로 나누고 3.14159의 그 파이 값을 곱해가지고 라디안 각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도만큼 회전한 그런 회전 행렬을 만들 건데,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느냐 하면은 Z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Z축에다가 1을 집어넣은 그런 벡터를 집어넣었죠. 이게 Z축을 의미하는 거고, Z축으로 90도만큼 회전하는 그런 행렬을 만들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도 지금 보면은 XYZ에다가 각각 333을 집어넣은 그런 벡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스케일 매트릭스를 집어넣으면은 1행 1열의 값도 3, 2행 2열의 값도 3, 3행 3열의 값도 3, 이런 식으로 세팅된 스케일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순차적으로 지금 벡터에다가 곱해가지고 결과 벡터를 다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이거 먼저 계산, 그러니까는 벡터에 곱해지는 거는 스케일이 먼저니까. 그래서 먼저 확대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3배만큼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XYZ가 3배씩 확대가 되면은 여기 처음 계산이 되는 거는 먼저 3,0,0이 될 거예요. 네. 회전 행렬, 확대 축소 행렬, 스케일 행렬을 먼저 적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0도만큼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은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X축에 있는 점을 90도만큼 회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3,0,0이 0,3,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는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1,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은 X축, Y축에다가만 1씩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4,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랑 맞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숫자가 되게 안 이쁘게 찍혔지만 0.9999면은 거의 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1,4,0이 지금 제대로 찍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행렬도 만들고, 그러니까 선형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도 만들고, 그리고 벡터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벡터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점을 이 변환을 사용해 가지고 이동시킨 점을 계산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점에 대한 변환의 일반적인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바깥쪽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행렬만 계산하고 그 행렬을 버텍스 쉐이더 쪽에다가 유니폼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텍스 쉐이더 내에서 행렬과 점 간의 곱을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GL 언더바 포지션 값을 계산을 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지금 네모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은 가로의 크기도 1이고 세로의 크기도 1인, 그래서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에서부터 플러스 0.5, 플러스 0.5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런 사각형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어떻게 확대를 하고 어떻게 축소하고 얼만큼 평행이동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얼만큼 회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는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버텍스 쉐이더에다 집어 넣어서 버텍스 쉐이더 안에서 이 점들에 대해 다 곱해 가지고 변환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봅시다. 이 쉐이더에 텍스처.vs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텍스처.vs와 텍스처.fs에서 그리고 있었죠. 우리가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텍스처.vs, 텍스처.fs를 읽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텍스처.vs 코드를 고쳐봅시다. 여기에 이제 유니폼 mat for transform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변환을 의미하는 트랜스폼이라는 유니폼을 하나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트랜스폼이라는 매트릭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어트리뷰트 0번 어트리뷰트로 들어오는 포지션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면은 변환된 점이 이제 GL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GL 포지션에 들어온 값들을 가지고 레스터라이징을 거치고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거쳐서 최종적인 그림이 나온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유니폼 값을 먼저 전달을 안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컴파일하고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실행해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그림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니폼에다가 값을 전달을 안 했잖아요. 지금 유니폼에다가 뭔가 값을 전달하는 코드를 집어넣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0, 0, 0, 0 해가지고 0으로 꽉 차 있는 값들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벡터랑 이 매트릭스랑 곱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GL 포지션에 0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좌표가 0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게 만들려면은 하다못해 지금 트랜스폼 매트릭스에다가 단위 행렬이라도 집어넣어 줘야 그림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 행렬부터 먼저 집어넣는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자 PT에 들어있는 요 코드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이 예제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이거 그냥 계산이 어떤 식으로 GLM이라는 매트릭스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매트릭스 벡터 계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한 코드였을 뿐이고 실제 본문이랑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코드를 붙여 넣을 건데 요 부분을 일단 주석을 치고 네. 이거 대신에 트랜스폼 값을 일단 glm mat 4에 1,0 이렇게 하면은 매트릭스가 그냥 단위 행렬이 된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두 줄은 뭐냐면은 유니폼 로케이션 얻어오는 거 이거 했었죠. 이게 트랜스폼이라는 변수가 해당하는 위치를 정수로 알려달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폼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이 트랜스폼 텍스처.vs 이 버텍스 쉐이더 안에 있는 요 이름이에요. 요 이름. 그래서 요 이름에 해당하는 로케이션 값을 얻어와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유즈를 이미 위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이 로케이션에다가 매트릭스 값을 집어넣어라 하는 건데 이 유니폼 매트릭스 4fv라는 함수가 매트릭스 값을 세팅을 하는데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약간 더 복잡하게 생겼죠. 지금 위에 보면은 우리가 텍스처를 세팅하거나 혹은 컬러를 세팅하거나 했을 때 GL 유니폼 4F, GL 유니폼 1I 이렇게 썼었잖아요. GL 유니폼 매트릭스 4FV는 여기에 로케이션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몇 개 들어갈지, 왜냐면은 배열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들어갈지, 그리고 어,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false로 세팅을 해두면은 GLM이랑 잘 동작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LM 안에서 제공하는 펑션 중에 value pointer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이 transform이라는 클래스가 플로팅 포인트 값 16개를 저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6개 저장된 값의 제일 앞부분, 첫 번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포인터, 밸류의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 주소 값을 얻어와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거기서부터 기준해서 16개의 플로팅 포인트 값을 얻어와 가지고 GPU에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동작을 시키는 건데, 지금 세팅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단위 행렬이다. 대각선 행렬의 성분값이 다 1인 그런 매트릭스다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다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기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트랜스폼에 지금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은, 네, 지금 0번도 0번이 이렇게 벡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기가 조금 애매하게 생겼는데 x, y, z, w 이렇게 네 개의 값만 보시면 돼요. x와 r과 s 다 똑같은 놈이에요. 이거 GLSL에서 XYZ로 이렇게 스위즐링을 해도 되고 RGB로 스위즐링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C++로 그냥 구현을 해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XYZW랑 RGBA랑 동일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딱 실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X만 0이고 X만 1이고 나머지 YZW는 0이 됐죠? 두 번째는 y만 1이고, 세 번째는 z만 1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w만 1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개의 벡터가 있는데 각각 x가 1, y가 1, z가 1, w가 1인 그런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 행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포메이션 로케이션 값을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 들어온 거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볼까요? 네, 제대로 된 값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발견했어요. 여기 철자가 틀렸어요. 트랜폼이 아니라 트랜스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결과가 원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만들었었던 예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위 행렬을 단위 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얘 위치가 안 바뀌겠죠? 그래 안 바뀌어서, 그래서 원위치로 나온 게 이 모양이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고 여기가 0.5, 0.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그냥 원래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평행이동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는 GLM의 translate, 그리고 기준이 되는 매트릭스는 단위 행렬이고, 그 다음에 GLM의 벡터 3 해가지고 x축으로 0.3, y축으로 0.2만큼 움직인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x축으로 0.3만큼,
Y축으로 0.2만큼 움직인 결과입니다. 어때요? 살짝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네. 자, 원래 예제에서 그 작성했었던 것처럼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주석을 풀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먼저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네, 0.5만큼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갔잖아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다시 또 GLM 스케일이니까 네, 여기에 0.5만큼 축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죠? 0.5배 축소 후에 Z축으로 90도 회전시키는 행렬.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실행을 해봅시다. 컴파일을 해서 실행해보면 어때요? 결과가 확실히 절반씩으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90도만큼 회전을 해가지고 지금 스마일 그 어썸 페이스였나요? 어썸 페이스라는 이 얼굴이 90도만큼 회전이 됐고 그리고 되게 작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의 위치를 여기 코드에 이 앞부분에 버텍스의 위치를 일일이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위치를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조정해 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은 이제 2D 그림을 그리거나 3D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돌아간 거를 확인을 했고 그냥 이 여기에 있는 값들을 막 수정을 좀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뭐 이를테면은 축소하지 말고 한번 2배 확대해 볼까? 그리고 90도만큼 회전시키지 말고 60도만큼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 테스트를 직접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감을 잡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2배 확대하니까 화면을 거의 꽉 채우려고 그러고 90도만큼 회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나오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찌그러졌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 정사각형으로 두면 안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찌그러진 거는 지금 화면의 비율에 대한 거를 우리가 따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원근 투영이나 아니면 직교 투영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 선형 변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 코디네이트 그리고 시스템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월드 코디네이트, 로컬 코디네이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프로그램들을 다뤄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 요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월드 코디네이트 그리고 로컬 코디네이트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다루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걸 알아봅시다.